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들 목돈이 있으시면 돈을 은행에다 맡기기도 하지만 돈이 역으로 필요하실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대출 상품이 나한테 유리한지, 또 대출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지 상담을 더 원활하게 하고 또 나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한번 골라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실까요? 대출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출 상품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이 필요하실 때 아니면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할 때 상담을 통해서 더 원활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출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눠집니다.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담보가 되는 거, 집이라던가 땅이라던가 상가 건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받으시면 내가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집들, 이 땅들이, 이 건물들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은행에서는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자체는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훨씬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대 마진이 낮은 그런 은행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 예금금리가 낮은 은행을 집중적으로 찾으셔서 그곳에서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1금융권이 금리가 높을까요? 2금융권이 금리가 높을까요? 예금금리는 1금융권이 훨씬 2금융권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괜찮다고 하신다면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금융권에서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담보가 되는 물건들 중에는 아파트, 다세대는 이제 빌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가구는 집주인이 하나고 그 건물에 세입자가 사는 거를 다가구라고 하죠. 그리고 땅, 상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로 1금융권에서 받으시는 게 유리한 건 뭐냐? 아파트 담보대출은 1금융권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즉 집주인이 하나고 세입자가 사는 이런 형태의 다가구 물건들은 2금융권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금액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금리도 1금융권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2금융권에서 받으시는 게 좋고 KBC세가 적용되는 아파트라던가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 또 상가 같은 경우도 1금융권에서 받으시는 게 조금은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용등급이 좋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2금융권 찾으셔서 2금융권에서도 한 번 더 상담을 받고 금리의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을 받으실 때는 적어도 3군데 이상의 은행을 금리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은행마다 금리가 몇 %인지 집 주소만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바로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땅이라던가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각 감정평가 범인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셔도 감정평가액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금리와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로도 가능은 하시죠. 그래서 적어도 3군데 이상은 비교를 하셔서 가장 낮은 금리와 상환 방식을 따지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대출을 받으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가 없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담보대출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조금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은행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신용대출은 담보대출과는 반대로 오로지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이라던가
소득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대출을 해줄지 안 해줄지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의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신용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개인 신용대출, 즉 한꺼번에 대출을 일으키는 상품이 있고 두 번째로 한도는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지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서 연결을 해놓으면 마이너스 통장, 즉 여러분이 많이들 아시긴 하겠지만 돈이 필요할 때 그 1,000만 원, 2,0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썼다 갚았다 썼다 갚았다는 이런 형식의 통장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신용대출을 평가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정보를 많이들 물어봅니다. 이거 호구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자, 은행 직원이 왜 이런 조사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신용도도 평가하지만 또 이 여러분들의 상환 능력이 얼마까지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신용대출을 작성하실 때는 연봉이 얼마인지 또 재직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신용카드가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은 5천만 원이나 된다라고 하지만 소비 지출이 3천만 원 이상이라던가 4천만 원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출을 받으실 때는 이런 점들도 고려를 하셔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용대출은 가장 중요한 게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주거래은행을 꾸준히 거래를 했는지를 은행에서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대출을 당장 받지 않아도 그동안에 적금이라던가 예금 같은 거를 꾸준히 해왔거나 입출금 거래 통장을 했을 때 입출금 거래 내역상 크게 도박을 쓴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대출 은행 직원들이 이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정보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출 받기가 조금 더 원활하실 수가 있고요. 은행에서는 물론 개인 신용평가 등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받으실 때는 최소 5등급 이상이 되셔야지 신용대출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대출을 받으실 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긴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나눠지는 게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대출을 받으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샀는데 모자라서 한 2천만 원 정도 모자르는데 요 돈은 2천만 원에 대한 목돈을 당장에 내가 한 1, 2년 동안은 갚지는 못하지만 필요해 라고 하실 때에는 한꺼번에 일으켜지는 개인 신용대출로 받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에 필요한 금액은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몇 달 뒤에 아니면 며칠 뒤에 이거를 써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나는 지금 집주인이고 세입자 빼줄 돈들이 간혹 가다 있어. 월세 보증금을 간혹 가다 빼줘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일반 개인 신용대출은 한꺼번에 일으켜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보다는 금리가 훨씬 낮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넣었다 뺐다 하는 상환 조건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리가 더 높게 받아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대출을 지금 당장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쓴 만큼만 대출 이자를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달 이자랑 원금을 갚아 나가셔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대출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대출을 요청을 먼저 은행에다가 해주신다면 은행 직원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아마 선택을 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대출 상담을 하실 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절대 은행 직원한테 조금이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은행 직원들은 신용대출을 이 사람을 보고해 주는 거예요. 담보를 보고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말에 거짓말이라도 했다 상담할 때, 예를 들어서 차가 없는데 있다고 한다거나, 집이 월세인데 전세라고 했다거나, 또는 내가 근로 기간이 3년인데 뭐 5년으로 했다거나, 조금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은행 직원들이 다 캐치해내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은 상담할 때 촉감, 신용, 개인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말의 여지라도 보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출 상담 받으실 때는 정확하게 내 호구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왜 대출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출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대출 받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도박에 쓰인다거나, 그런 분들은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출 목적이 정말 필요하다, 어떤 용도로 내가 꼭 써야 돼, 그리고 난 갚을 능력이 있어 라고 보는 거를 제시를 해주셔야지만 은행 직원들이 판단하에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금액이 크지 않고 5천만 원 미만으로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금리가 낮아서 담보대출을 받자니 조금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신용대출을 받는 것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하고 충분히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담보대출이 유리한지 신용대출이 유리하신지 상담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 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를 몇 장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출이 여부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용카드는 3장 이상 갖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신용카드를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조금 줄이셔서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신용카드를 3개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 대출 받으실 때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등급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